안녕하세요. 시사건건 볼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김봉현 회장의 폭로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자, 사기 사건, 금융 사기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더 확대시키려는 이 적폐 카르텔들의 공작이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에요. 강기정, 이낙연,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엮어서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폭로를 해버립니다. 이거 검찰의 공작이다. 자, 양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사건하고 아주 비슷한, 아니 아주 똑같은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성공을 했고 유시민 이사장은 실패를 했어요. 이번에도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을 구워 삶아서 여권 내 핵심 인사들을 엮어서 게이트화 시키려고 하는 검찰의 공작이 드러나는 폭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물론 이 사람의 폭로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폭로가 꽤나 구체적입니다. 자, 폭로문, A4 용지 약 4장 정도 되는 폭로문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추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YG 정마담 사건 관련해서 잘 마무리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A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2019년 7월경에 검사 3명과 술자리를 가집니다. 술 접대를 해요. 청담대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검사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를 해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라임 미공개 사건이 A 변호사 선임 후에 추후 사건이 더 진행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2020년 4월에 본인 체포 당일, 무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자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된 거예요. 이때 경찰서 유치장에 방문을 했다. 조사를 받을 때 A 변호사 얘기나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수사팀과 의논 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2020년 5월 초에 수원지검을 방문을 한다. 자, 본인 면담 시에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청와대 강기정을 잡는데 협조해라. 자,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줄게. 회유를 하는데 회유만 한 게 아니라 협박도 했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죠.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엄청 키워서 한 30년 구형을 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어떤 식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는지 쭉 설명이 나옵니다. 자, 정치인 사건 조사할 당시 5년 전 사건이라 기억 잘 못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면담 보고 본인 진술 유도 후 조서 작성 순으로 진행이 됐다. 중요 참고인들은 불러서 따로 본인과 말 맞출 시간을 주고 진술 유도하도록 사전에 본인에게 본인들의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킨다. 가령 양복 비용이 25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 된다. 확인해보니 참고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하고 1,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참고인 불러서 말 맞출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고 조사 진행을 했다. 자, 이렇게 조작을 하는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사 상황 검사들이 대검에 직보를 했다. 실제 내 앞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연루설 있다고 본인 면담 조금 하다가 진행을 안 했다. 본인에게 재고 있다고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회사 자금 거래 내역 중에 전직 A 수사관 지급 내역만 조서해서 빠졌다. 청와대 행정관 금액보다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겁니다. 검사 면담 시 자기도 검사들 얘기 살짝 내비쳤으나 그냥 넘어가 버렸다. 다른 피의자 검찰 관련 진술했는데 사건 전혀 진행 안 됐다. 본인 사건 관련은 협조 잘하면 만기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협조 안 하면 별건 기소해서 만기 보석도 못하게 한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협조 후 복잡한 사건임에도 일괄 기소 처리해줬다. 이례적이라고 한다. 청와대 행정관에게 재판에서 사건 부인하면 사건 더 키운다고 협박해서 고향 친구이고 중요한 증인이며 실제 사건 당사자인 본인을 무서워서 증인 시청도 못함. 이렇게 나오죠. 검사와 수사관들은 더한 접대와 청탁을 받고도 자기들 사건은 덮어버렸다. 자, 여기서 청와대 행정관이 나오는데요. 이 김봉현이란 사람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라인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야당 여기서 국민의 짐이 등장을 합니다.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루어졌고 면담 시 얘기를 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 됐다. 그리고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 관련 인사 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 지급 등을 진술했음에도 수사 진행 안 됐다.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이 됐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당구장 표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A 변호사 처음 검거 당시 첫 접견 때부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 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이 살 수 있다고 했고 지금 합수단을 여당에서 해체해버려서 육부가 합수단 역할을 하고 부장부터 이른바 윤석열 키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번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면서 너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음. 그러면 수사팀도 도와줄 것이고 본인이 직접 윤 총장에게 얘기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준다고 했음. 충격적이죠. 자, 이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나도 처음엔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언론의 묻지마 카더라식 토끼몰이와 검찰의 퍼즐 조각 맞추는 듯하는 짜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사람 산채로 칼로 포를 뜬다.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도 탈탈 털어서 쳐넣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는 얘기들. 자,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와 같은 얘기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 그리고 내 친구 청와대 행정관은 한순간에 실수를 하고 억울한데 재판에서 제대로 된 증인 신청 한 번 하지 못하고 방어권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4년의 중형 선고.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공식을 설명해 줍니다. 최초 카더라식의 제보, SBS의 단독 보도, 보수 언론들의 집중 포화, 소위 언론이 앞서가는 시간, 마녀 사냥식 보도, 온갖 추측과 사실과 전혀 다른 부풀리기식 카더라 언론 보도 난무, 검찰 조사, 짜맞추기, 먼지털이식 수사 진행, 사건 당사자의 모든 걸 탈탈 털어서 마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짜 맞추듯이 수사. 자, 공식이 똑같죠. 목표를 정해놓고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회유와 협박을 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타겟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공작. 한명숙 전 총리는 성공을 했고 유시민 이사장은 실패를 했고 조국 전 장관도 실패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렇게 조국, 유시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다 실패로 돌아가자 마지막 카드 라임 옵티머스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이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 폭력 문건이 진실인지 더 파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수처 설치 밀어붙이기를 바랍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